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전부 다 예견이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쉽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탄핵당했다. 윤석열이 보수를 망쳤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출마 선언한 사람한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간단해요. 한동훈이 배신자냐? 이미 그 배신자로는 끝났다. 왜?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김문수,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배신자로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이미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0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정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단호박으로 얘기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C 인사이드에 저는 안 들어가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미국 정치 갤러리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뭡니까 저기 그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 이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정신나간 애들이 많이 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찐윤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김문수 장관은 커트됐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욕이 그냥만 넘쳐납니다. 근데 생각해 본다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영웅 같은 사람이 김문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대권 후보로 나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윤석열 싫어, 이재명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 중도층의 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거죠. 이게 원래 예견되는 그냥 수순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홍준표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인간은 그냥 막 다르고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재명과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코웃음도 내용도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겠습니까? 홍준표는 윤석열 때문에 내가 대통령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양반인데 철저하게 그냥 다음 대권을 위해 가지고 늙은 여우같이 윤석열 편에 붙어있는 척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던 것 뿐인 것이고 홍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위한다?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자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는 주술과 불통의 상징이다. 계엄은 잘못됐다.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랑 홍준표가 보여줬던 반응은 뭐였어요? 지구 끝까지 내가 윤석열을 지켜내겠습니다. 무조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은 반드시 기각이 될 것이며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180도 입장을 바꿨어요. 누가 도대체 배신자입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한동훈 대표는 어땠습니까? 계엄 때부터 계엄을 비판했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에는 도망쳐 있었어요. 숲재명 아닙니까? 숲에 도망가 있어.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가 한 얘기입니다. 지가 숲에 가서 숨어 있었다고 계엄군이 무서워가지고. 이재명조차도 숲재명이 된 마당에 친윤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계엄이 잘한 것이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던 마당에 오로지 한동훈 대표만이 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표를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계엄이 선포된 게 잘못됐으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현실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누가 진짜 배신자일까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표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옆에서 탄핵 정국 당시에는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죠.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던 양반들이 이제 와가지고 계엄 잘못된 거지. 한동훈 대표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그러면 배신자일까요? 누가 진짜로 양아치고 누가 진짜로 기회주의자 배신자일까요? 전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소신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인데요. 당정 갈등, 대통령과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정 갈등이 왜 생겼죠?
한동훈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반대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지적을 안 할 내용들을 지적했었나요?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5일, 6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총선으로부터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6%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기세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민주당은 그때 비명행사다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분열하고 난리가 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혼의 구세주가 등장을 했지. 이재명의 구세주가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60% 70%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퇴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2000이라고 하는 숫자. 의대 증원해라. 의대 증원 90%라 사람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2000명이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양보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1500명, 1000명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죠. 그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과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선은 코앞에 닥쳤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총선에서 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5가지, 황상무에 대해서도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아 이종석 건, 김건희 여사 문제, 대파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이 5가지가 겹쳐가지고 한 달 사이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닌가요?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해야 된다. 이종섭 대사 사퇴해야 된다. 잘못된 얘기인가요? 다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우리가 2,000명에 고집할 필요 없다. 다 한동훈 대표의 다 멘트 아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나요? 누가 도대체 배신을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갈등 자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동훈도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 같은 양비론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개소리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왜 갈등이 발생을 했던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췄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건 계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유치한 그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미쳤냐고요 정말로. 누가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김민석 같은 애들 맨날 튀어나와서 김명주 같은 또라이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뭐 충암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엄 선포할 거다 그랬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미친놈인데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미친놈의 헛소리를 현실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배신자죠? 탄핵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계속 딸랑딸랑거리면서 딸랑이나만 외치고 있다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도 딸랑이만 외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가기를 다 막아놓고 총선의 책임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떡같은 소리 날 줄 아는 그 친윤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지들의 배지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기꺼이 버리고 있는 그 친윤들, 이 인간들이 배신자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시종일관 국민을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입니까? 누가 배신자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윤이 배신자다. 국민을 배신한 게 배신자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친윤들이 배신자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자인 겁니다.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김문수, 홍준표조차도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고 이재명을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